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협상 정면에 나선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남측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북 간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현송월 단장 그 일행 7명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한 2년 만에 다시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현송월 단장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루 종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성이 이제 협상단의 대표로 내려온 거 보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감이라도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목소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여성이 뭐 북한의 고위급 단장을 맡았다. 뭐 2015년에 북경 행사에 있을 때도 사실상 단장으로 가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거죠. 예. 그 힘은 평양의 권력 핵심 세력과의 그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했고 그 정도 자리를 맡았고 이번에도 대표로 내려와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예. 뭐 지금 현송월이라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화사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북한의 대표로서 그 자리를 자격해서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들어주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잘 설명을 해서 이 모멘텀을 갖다가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사전 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고 또 서울역을 경유해서 강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간의 일정인데 이 1박 2일 동안의 동선에 담긴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공연 한 군데였으면 아마 1박 2일 아니고 당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예. 강원도라는 지리적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평양하고 강원도는 굉장히 멀거든요. 북강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강원도가 그냥 KTX 타면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강원도, 평창, 강릉, 서울 공연이니까 아마 1박 2일로 잡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북한 지도부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의 예술단 공연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중심으로 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송월 단장이 1박 2일 방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3일부터 25일까지는 남측 선발대가 뭐 금강산의 합동 공연차 방문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도 선발대가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27일까지는 이제 북한 선발대가 좀 남측으로 내려오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그 팀들이 하루를 무단으로 안 내려온다가 다시 또 통보를 했잖아요. 요런 또 앞으로의 그 접촉에서도 요런 우려는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남북 관계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러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위험 요인은 항상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 측의 뭐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그런 셈법에 따라서 협상 또는 전술에 따라서 밀고 당기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에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밑에 북한 실무 일꾼들은 최고 지도자의 말을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문제를 잘못 다뤄서 최고 지도자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또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이 협상 전술로 밀고 당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은 전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선의를 표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대북제재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흔들릴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 남남 갈등이라든가 국제공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의 협력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고위급 대표단의 구성 그리고 방남 경로 등도 이제 남아있는 논의 대상입니다. 아마 이제 개막일에 임박해서야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표단 구성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표단의 단장이 누가 될지도 좀 상징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금 그 뭐 경의선 쪽이 열리고 이제 동해 쪽이 열리고 판문점 쪽이 열리고 예. 안 열린 거는 이제 공중선이 하나 안 열릴 네.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어느 급의 외국 정상들이 오는 건지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이 인식이나 세계인들이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누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이걸 아마 계속 살펴보고 있다. 우리 정말 애간장을 태우다가 이제 마지막 시기에 가서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지금 제일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김정일이 타던 똑같은 차를 리무진 벤츠를 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이 각별하고 뭐 누가 봐도 장성택을 뛰어넘는 2인자 자리를 지금 확고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약간 제재 대상에 걸려 있긴 해도 만약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비핵화의 모멘텀을 트고 아니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하는데 모멘텀을 형성한다면 제재 문제 같은 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최룡해 당 조직 담당 부위원장이 2인자가 와서 펜스 대통령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단계로 올려뛰는 데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재 대상 문제 같은 건 국제사회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람이 올지 아니면 당중앙위원회 같은 부위원장급이긴 합니다. 최휘라고 있는데 예. 근로단체를 보는 사람이고 청년사업 예술 분야를 보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이 사람 직위도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체육지도위원회 그러니까 체육 사업을 전당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위원장이기 때문에 최 부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는 게 가장 또 남북관계 그 이후의 진전을 위해서는 좀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체육 행사를 넘어서서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이라든가 또는 북미 대화의 연계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최룡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고영한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재와 관련해서도요.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예, 그렇죠. 우리의 독자 제재는 금융 제재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한국을 오는데 제재에 문제는 없고 최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선전선동부에 일할 때 미국에서 유엔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 아무튼 뭐 남북 관계 전반이라든가 북미 대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룡해가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였습니다. IOC에서 이제 평창 회의를 해서 여자 아이스하키단 포함해서 북한의 선수단을 총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론이 그렇게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조화롭게 풀어갈지도 숙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IOC연이나 국제 뭐 빙상기구라든가 국제 스포츠 연맹 같은 경우에는 북측 참가단이 조금 많이 와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평창의 흥행이라든가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쪽과의 협조가 잘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측면은 역시 국내 여론인데 뭐 정부가 이제 소통 부족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자인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소통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도 진천 선수 훈련단을 갖다 직접 방문하시고 이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서 그러한 아이스하키 우리 여성 선수팀들의 그러한 소원이 무엇이었냐. 사실 우리 국내 실업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중학교 팀도 없고 고등학교 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사실은 동계 스포츠를 우리가 개최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그러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한편에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좀 보장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지금 자칫 떨어질 수 있는 선수들의 사기를 다시 증진시켜주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 군사회담 개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향후 진전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런 얘기가 좀 논의가 될지도 관심사인데 이 설 명절을 좀 계기로 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북한 남북 선수들 서로 오고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한 주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주 동안에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물론 배제하지 않습니다.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열려도 낮은 급, 한 대좌급, 대령급이 모여서 이 통행 질서 같은 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로 남과 북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고 적대적인 중지 문제를 제기하면 이 평창올림픽 본전은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다시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군사실무회담은 올림픽이 끝나고 8월 올림픽도 끝나는 시점쯤에 가서 3월 어느 정도에 가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평창 올림픽 이산 가족 상봉, 그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비핵화. 예. 요거 아닙니까? 근데 네. 북한은 그거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어떤 시해, 평창 올림픽에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넘겨준다는 거. 그리고 이산 가족 상봉 문제는 12명의 중국 닝보에서 온 우리 중국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 문제. 예. 그 문제를 지금 계속 걸고 있거든요. 네. 뭐 남북이 사실 크게 합의를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껄끄러운 문제들도 많고 저기 명절날까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촉박하죠. 이산가족 예. 상봉까지 가기에는 너무 할 일도 갈 길도 시간도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예, 설 연휴는 너무 빠르더라도 그래도 계속 차근차근 회담을 진행하면서 이상적 상봉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분명히 성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지금은 연기가 된 상태지만 이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전략자산 배치도 좀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뭘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북한도 장기적인 자신들만의 전략적 셈법이 있을 겁니다. 예. 평창 올림픽을 참여한다는 것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체제 선동의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북측으로서는 자신들이 베푼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도 자기들에게 무언가 성의 표시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뭐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제 북한과 보다 폭넓은 수준의 대화를 하면서 북미 대화를 연결시켜줘야죠. 네. 너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연합군사훈련이라 중단이나 축소라든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를 풀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너희들도 북미 대화를 한번 가져보고 그래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함께 이렇게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너희들의 이해를 반영해주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그리고 북미 대화를 만들고 거기서 비핵화 문제의 초기적인 상황이 진행된다면 예. 우리도 뭐 단계적인 제재 해제라든가 군사훈련 축소라든가 행동 대 행동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면서 이 한반도의 긴장 그리고 진정한 평화 그리고 비핵화 이 부분을 풀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평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예, 보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때 하나씩 꺼내가면서 다음 단계로 진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북한 노동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강경화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제정신을 갖고 남북 관계에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제적 음모 가담이라는 등 뭐 이런 비판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요새 거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밴쿠버 회의라는 게 이제 그 모인 취지가 유엔국으로 한국전에 참여했던 나라를 주축으로 한 외교장관 회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회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장관이 가서 이제 그런 여러 비핵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는 틀림없는데. 주제도 한반도 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근데 거기서도 그렇고 그 전에 며칠 전에 북한이 이제 뭐 우리 대통령 이야기 아니면 우리 지도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 철진한 뽁꾸기 소리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참 말을 참 잘 골라내는 것 같아요 표현들을. 근데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 이 모든 문제를 풀지 왜 자꾸 외세에 빌붙어 가지고 제재를 만들고 모멘텀을 만들고 압박을 하고 이런
그래서 제정신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신 교수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평창 올림픽이라고 이 계기로 해서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남북 관계에 어떻게 틈새를 열어봐서 그 틈새를 통해서 뭐 긴장 수위 뭐 완화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뭐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육자회담 복귀든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적어도 해줘야 우리가 그래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사실은 뭐 이 평창 올림픽을 정말 우리가 활용을 잘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뭐 북한을 그렇게 쉽게 신뢰가 가는 행동을 안 했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요새 2030 세대들이 북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천안함, 연평도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정서가 많이 다른 점도 북한 지도부가 참 고려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북한의 사전 점검단 방남과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